반갑습니다. 대마로드의 테리 아버지입니다. 요 며칠, 날씨가 정말 좀 겨울 날씨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 포근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정점으로 추웠죠. 예. 자, 이번 연도에는, 이제 이게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2026년도에 어떤 다른 어떤 아이템으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해요. 오늘도 심야괴담의 시즌5 제목은 큰 이모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보자는 김성민이라는 분인데 20년 전에 12살 때 겪은 사연입니다.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여름방학입니다. 2023년 7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여름방학 때 시골 큰이모 댁에서 지내게 됩니다. 좋아하는 이모였고 본인이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모 집에서 보내고 이모가 좀 뒷바라지를 하겠다 해서 이모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모 집은 한 2시간의 버스 한 대 정도 들어오는 위치의 시골이었습니다. 이제 방학이라서 하얀색 흰 운동화를 신고 이모가 사는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이모와 이모부가 버선발로 나와서 반깁니다. 집 찾는 거 힘들지 않았어? 우리가 데리러 갈 텐데. 사촌형, 1살 위에 형이 있는데 정우라는 형이 있습니다. 한 2년간 병석에 있어가지고 한 2년 동안 보지 못했었답니다. 방학이라고 새 신발 샀네? 하면서 그 정우라는 형이 신발을 밟고 합니다. 서로 그런 장난도 치고 합니다. 그래, 형이 좀 이제 나았는가 보다. 몸이 좀 아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이제, 성민이 신발 버렸네 하면서 이제 이모가 이제 털어주려고 하고, 그런 장면에, 뒤채 사이, 마당 사이에서 할머니가, 흰색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딱 쳐다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낯선 할머니여서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모가, 정우 할머니야, 처음 뵙지? 인사드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본체만 채하고 돌아서시고 별채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모가, 할머니가 아파서 그래. 이모가 부탁 하나 할게. 이모 없을 때 할머니랑 이야기하지 마.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모부가 어떤 특별한 그 놀이를, 제안을 합니다. 나무 상자를 숨겨두면 찾아오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집 뒷산에 올라가서 이모부가 뭘 숨겨놓고, 나무 상자를 숨겨놓고 왔는데, 찾으러 갑니다, 정우가 찾으러 갔는데, 산 위에 오르니까 나무 뒤에 상자가 보여요.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 인형이 들어있고, 인형에 부적이 붙어있고, 방울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 손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이에도, 열면 안 되는 것을 열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느꼈다고 그래요. 들고 내려오는데,
별채 할머니가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본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할머니가 왜 산속에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싹해진 제보자가 할머니를 다시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죽을 거야. 넌 죽을 거야. 넌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이모가 당부했던 소리가 탁 내리를 스칩니다. 아, 할머니가 말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뛰쳐나옵니다. 근데 집으로 뛰어내려왔는데 집에서는 별일 없다는 듯이 할머니도 모르는 척하고 본인도 별로 그냥 뭐 별지 않게 생각하라고 그냥 지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후에 며칠 지나고 난 이후에 이모부가 야간에 드라이브를 가자 그럽니다. 정우가 깝깝해 하는 것 같고 하니까 그냥 야간 드라이브 가자는 형태로 해서 세 명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같이 가는 중에 이제 이모부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모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 없이 그냥 차를 타고 산길을 올라갑니다. 한참 달리다가 차가 섭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차가 왜 멈추지? 성민아 내려서 차 한번 볼래? 차 한번 밀어줄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모부가. 그래서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내리는 거야. 차에서 내렸는데 눈을 이제 시선을 사로잡고 산 쪽을 보는데 산의 풍광이 눈에 들어오는데 산 속에 멋이 반짝반짝한 게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넋을 잃고 그걸 바라보고 저게 뭘까 하고 자세히 가서 들여다보니까 무덤 위에 칼을 꼽아놓은 거예요. 칼이 달빛에 반짝거리는 그 불빛이었던 거야. 그래서 본인이 깜짝 놀라서 뛰쳐내려옵니다. 뛰쳐나와서 차 뒤를 밀고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차를 이렇게 미는데 차가 서울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놔두고 이모부가 그냥 싹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죠? 그래서 본인은 막 미친 듯이 뜁니다. 식은 땀이 온몸을 범벅이 되어서 정신줄 놓고 뛰고 있는 중에 갑자기 차 불빛이 확 있어서 채워보니까 이모가 달려와서는 성민아 괜찮아? 다친 곳 없어? 그 이모부가 내리니까 남편에게 어쩌려고 그랬어?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응? 성민이 담력 좀 키워주려고 그랬지. 성민아 재밌었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모부가. 그러니까 이모가 그게 무슨 말이야? 집에 가서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모가. 그래서 이제 이 성민이가 이모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모,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아버지도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놀랬지? 네가 집에 가면 정우 형도 못 보고 이모도 못 보는데 괜찮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모 섭섭한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모부의 장난은 좀 심했어도 그 자리에서 이모부가 또 사과를 하고 본인한테 성민아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하시고 하니까 본인도 내심 이모하고 형하고 헤어지는 게 섭섭했어요. 그래서 이모부의 사과를 받고 다시 차에 타게 됩니다. 다시 차에 탔는데 룸미러로 보니까 희끗희끗한 뭔가 보여요. 그래서 본인이 차 뒤쪽을 이렇게 돌아서 바깥을 이렇게 보니까 바깥에서 별채 할머니가 딱 쳐다보고 계신 거야.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깜짝 놀랬겠죠. 그런데 그날 이후에 이 성민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모가 밤새 간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다가 깨어났는데 이모가 옆에 없어요. 집안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인기척이 들려서 싹 들여다보니까 별채에 문이 볼록오마 열려 있는 거야. 할머니 계시는 그 별채에 문이 볼록오마 약간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문이 열린 곳으로 이렇게 싹 가서 싹 보니까 초를 캐놔놓고 본인이 신고 있는 운동화를 이렇게 놔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입는 티셔츠를 이렇게 옆에다 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발과 내 옷이 왜 저기 있지? 저걸 빨리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여기를 보고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 잿상이 딱 차려져 있습니다. 안쪽에. 잿상이 차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또 촛불 켜져 있고 상들이 저기에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 상의 중앙에 무엇이 있냐면요. 개의 머리가 까만 개의 머리가 이렇게 딱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상을 차려놨는데. 그래서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이 성민이라는 친구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뒤로 돌아서는데 할머니가 알 수 없는 말을 막 합니다. 본인한테.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방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막 쏟아냅니다. 그날 이후로 그 다음 날부터 이 성민이는 경기도 하고 토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이제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며칠 지나서 벨체에서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벨체 할머니의 부고 소식이 전해진 거죠. 장례는 이제 마당에서 치르게 되는데 부모님도 오시고 해서 성민이는 조금 안심이 됩니다. 이 제보자가. 그래서 마당 한켠에 앉아 있는 이모부가 마당 한켠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민이가 다가갑니다. 둘만이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모부하고 부르니까 이모부가 고개를 탁 돌리더니 너가 죽었어야지. 네가 죽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벨체 할머니가 했던 그 이야기들이 확 오버랩이 되는 거죠. 너가 죽었어야지 할머니가 했던 이야기들. 벨체 할머니가 했던 이야기. 그런데 이 이모부가 낯을 들고는 본인한테 다가옵니다. 너가 죽었어야지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섬주섬 뒤를 피해서 가던 중에 다가오는 그 이모부의 얼굴에 두 가지가 오버랩돼서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이모부의 얼굴, 동자가 왔다 갔다 하고 얼굴이 잿상에 있던 개의 얼굴과 이모부의 얼굴이 번갈아 가면서 보이기 시작해요. 겹쳐 보인다. 이모부가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이모가 나타나서 빼내서 도망을 칩니다. 그 상위에 있던 개의 얼굴이 이모부의 얼굴과 겹쳐서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소동이 나니까 이모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설명을 하죠. 별채 할머니가 신기가 있었다. 그리고 방언이 심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는 말들, 아무래도 그런 기운들이 이모부한테 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이걸 이해를 못 하죠. 그래서 몹쓸이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미안해 하긴 합니다. 그러나 당장 짐을 챙겨서 데려가겠다고 하는 부모님, 당연히 뭐 입장을 바꿔놔도 그렇겠죠. 이모가 성민아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용히 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을 싸서 가는 중에. 이모, 그동안 고마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모가 다가와서 꼭 한 번 더 안아줍니다. 꼭 안아주고 나서 이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죽어야 내 아들이 사는데. 제보자가 죽어야 자기 아들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별채 할머니의 방언이 이모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는 식의 이모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큰 이모인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민이라는 이 제보자가 죽기만을 바란 이모 가족들을 기다리던 여름 방학의 끝은 형의 제물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하는 그런 제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 리뷰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모부도 할머니 라인이고 정우 형도 자기 아버지 라인이고 영매입니다. 그리고 자기 큰이모조차도 영매입니다. 그러면 이 승민이라는 친구는 본인 아버지 라인이에요.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승민이의 어머님도 영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매가. 그런데 어떤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현상에 놓이면은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이 존재들에게 신이 있었는가? 할머니도 별채 할머니도 들여다보고 정우행이라는 사촌 형도 들여다봤는데 신은 없습니다. 윗대에서 신을 모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는 조상들이 다 관계가 있어요. 조상들이 옳은 신을 모신 조상은 없습니다. 신주 잔디 같은 거 모시고 무당 흉내나 내고 하던 그런 조상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상을 차렸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대수대명이거든요. 이것도 누군가의 명을 뺏어서 내 수를 잇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불러서 이 의식을 하기에는 힘이 드니까 자기 조카를 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이 큰이모 가족들. 그래서 이 이모조차도 결국은 처음부터 알고 같이 한 행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이모도 영매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의 어떤 행태 그런 것들을 보고는 본인도 이 감흥이 일어나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식이 아파 있고 이 자기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할머니가 어떤 제도 지내고 별짓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잘 낫지 않고 그래서 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자기들이 판명을 하고 결국은 그 명을 잇기 위해서 자기 조카를 불러다가 의 대수대명의 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 그 집을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 집을 들여다봤는데 그 이모 집은 지대의 지기가 뭐냐면 경금입니다. 이 경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방송 때 많이 나가서 보는 곳이 경금지대입니다. 지금 이번에 다녀온 부산에 어딘가요? 부산에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동래산, 금정산, 금정산도 금산이거든요. 경금지대거든요. 근데 이 경금지대에 가면은 영적으로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 가면은 무조건 뭔가를 느낍니다. 경금지대에 오래 있으면. 돌이 많은 산, 여러분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돌이 좀 많은 산에 가서 있어 보시면 그곳에 조금 오래 있으면 그곳의 지기를 느낍니다. 지기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더 많이 타겠죠. 일반 건강한 사람들도 느끼는 정도니까 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면 어떤 기운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영매들이 예민한 성향을 가진 이 영매들이 그 예민함 때문에 몸이 좋지 않고 그 지기에 눌리고 거기서 뭔가 병원에서 나설 수 없는 어떤 그런 신적인 어떤 기운을 느낀 상태에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조카를 불러다가 대수대명을 하려고 했던. 야, 근데 저도 이 제보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무당들이 대수대명을 하는 이게 어떤 형태로 하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까만 개의 머리를 제사상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대수대명 상을 차렸다는 그 자체가 저는 쇼킹했습니다. 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그 이모부의 얼굴에 개의 얼굴이 겹쳐서 보였다는 거. 저도 들으면서 섬찟했습니다. 그래서 헛된 짓을 한 이모네 가족들, 정말 이거 짐승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경에 처했다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은 금수보다 못한 마음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이 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죠? 결국은 이 할머니조차도 세상을 버렸고, 결국은 이 제보자는,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에서, 20년이나 흐른 상태에서 어릴 때 겪었던 이 제보를 한 것입니다. 씁쓸합니다. 이런 사연은. 정말, 저는요, 이 구천에 있는 이 할매를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싶어요. 지금 제 마음은. 예. 이 제보를 통해서, 구천에 있는 이 할매를 이쪽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 사연에 나오는 정우 할머니, 성민이의 제보자의 이종사촌, 정우 할머니, 구천에 있는 할매, 구천에 있는 니의 영광을 이쪽으로 소환하니, 완전한 제보려고 이놈을 소환하니. 니 라인 전체 이쪽으로 소환하니. 구천에 있는 이놈 라인 전체 이쪽으로 소환하니.
할매, 할매. 왠지 겁나지? 겁나지, 할매? 이 할배도 있네. 자, 지금 앞에 온 이놈들. 한번 보자. 니 라인이 어디야, 보자. 이런 썩을 것들. 어떻게 인간으로 환생을 했는고? 얘들은 자연형 출신입니다. 너가 지옥을 갔다 왔어. 안 그러면 순수 자연형이야.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이네. 지옥으로 자연형 쪽으로 갔다가 인간 세상에 다시 열매가 돌아온 것들이 그렇게 너가 살기 위해서 네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친족의 자식을 불러다가 대수대명하려고 하고 너가 죄지었다는 것을 그거 아나? 저식이 없어요. 얘들. 자, 할민 이 라인 전체 살아있는 족속들까지도 전체 영광으로 분리시키. 구천에 있던 대기하고 있던 전체 영광으로 분리시키는 이 라인 전체 덧불된 이름 영광을 지옥 마법하고 이러고 천만년이 차네. 야, 이 할매가요, 강대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얼굴도 길고, 딱 무당상인데, 신은 없었어요. 딱 무속인상이네. 예. 자, 그래서 오늘도 신기의 스토리 커니 모집. 무슨 말입니까? 예, 지옥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다. 우리 감독님이 지금 지옥을 다 보냈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고 있어도 또 물어봅니다. 예. 커니 모집 사인이었습니다. 자, 2025년도 마지막 심야괴담의 시즌5 사인이었습니다. 새로운 2026년도 기대해 주시고 아주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또 좋은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2026년도에 새로운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테리 아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